지금 한국의 사법부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유시민 작가는 최근 강연에서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의 법원은 특수계급이 됐다.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필요한 건 탄핵이다. 이 한 문장은 조용하던 사법부의 금기를 단숨에 깨버렸습니다. 유시민은 단순히 한 명의 판사를 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이대, 직기현, 그리고 헌법보다 위에 서려는 사법체계 전체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고 법을 어긴 판사는 법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그게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라고. 그의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사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더 나아갑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어긴 판사들은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민주주의는 법복에 질식당할 것이다. 판사에 대한 탄핵, 이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그는 헌법 원리에 기반해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시민은 두 번째 발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해야 하는 건 정부와 여당입니다. 이 문장은 그의 발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시민 참여는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시민의 참여가 아니라 그 참여를 실행으로 이어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윗부분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헌법 제7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오늘의 사법부는 스스로를 봉사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여깁니다. 헌법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처럼 말입니다. 유시민이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수계급화된 사법부,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징계되지 않는 판사들, 위헌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그 구조 속에서 직기현과 같은 재판부는 내란 피의자에 대한 판단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직기현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조이대가 있습니다. 인사, 배당, 사법행정, 모든 권한이 이미 한 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말한 탄핵의 대상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체제 전체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민 참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민 참여? 그건 시민들이 이미 하고 있다. 참여할 조건만 만들어주면 시민들은 스스로 움직인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참여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시민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해 사법부의 폐쇄성과 특권 구조를 손보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는 참여 부족이 아니라 책임 방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시민은 이렇게 못 박습니다. 법을 어긴 판사는 징계해야 한다.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필요하면 탄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소 원칙이다. 이건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의 조이대 체제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회는 견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 남습니다. 사법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가? 왜 사법부 비판만 나오면 언론은 침묵하는가? 왜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금기로 남아있는가? 그 금기를 처음으로 깬 사람이 오늘 유시민입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판단입니다. 국민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문제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 깨어있는 시민의 실행으로 옮기느냐입니다. 지금 사법부는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조이대 체제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헌법이 말하는 절차를 실행하는 것, 징계하고 배제하고 필요하면 탄핵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시민 참여에 의지한다는 거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도 보니까 소프트뱅크 선정희 씨하고 대화하는 게 쭉 그냥 라이브처럼 나오던데 정말 좋은 거죠.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어느 수준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만 먹으면 똑똑해지기 좋아요. 지금 시민들 개개인이.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조건만 만들어주면 참여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또는 이 대통령이 정보를 개방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참여할 공간을 열어주면 참여하는 건 시민들의 몫이고 또는 시민들이 한다고 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해요. 그거는.
그럼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최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은 뭐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그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 해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수 있어요. 판사도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밖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예요, 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차분하고 정확한 정치 해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